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상고사라는 분이 지은 한양가라는 작품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거는 은거하다 할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숨어 사는 거죠. 사는 선비사자. 그래서 은거하는 선비, 이게 이제 숨어 살았던,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았던 선비를 우리가 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산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비,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쓴 작품이구나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가, 한양에 대한 노래구나. 한양은 어디였어? 조선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한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구나 정도로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갈래 보시죠. 풍물가사예요. 가사 뭔지 알죠, 여러분? 사음보 유래 3, 4, 5근 4, 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었던 길이가 굉장히 긴 연속체 시가로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가 갈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풍물이라는 건 뭐예요? 풍속이랑 물건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게 언제쯤 나왔냐면 해제 잠시 보시면 19세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19세기에 공간은 어디다? 한양이다. 이 한양을 한양의 당대를 들여다보면서 그 한양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양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그 19세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작품이 이거구나.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 19세기의 한양에서 사용되었던 물건이라든지 한양 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성격이 예찬적이다. 그러니까 한양의 풍물을 소개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소개할 가치가 좀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얼마나 좀 예쁘고 화려하고 좋고 뭐 이런지 이런 것들을 예찬하는 성격이 좀 보이고요. 사실적이겠죠, 당연히. 한양에 있는 실제로 그때 한양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원적이라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기원 부분은 어디 있냐면 이쪽에. 해제 뒤쪽에 한양의 영원함을 예찬하고 자긍심을 드러내는 이 부분에서 기원, 기도하는 거죠. 소망을 비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양가가 실제로 문제에 출제될 때는 뒷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이 뒷부분은 내용이 뭐겠구나. 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정도로 감을 좀 잡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 잡고 있으셔야죠. 한양의 풍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찬한다 그랬잖아. 감탄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이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가닥이 잡혔어. 뭐 해야 돼? 일단 풍물의 뭐를 소개하고 있는지, 어떤 풍물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잡고 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소개가 끝나고 나면 화자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감탄을 드러내는지를 좀 분별하고 나누어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됐죠? 가십시다.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소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역 소산, 지역 산물들을 말해. 우리나라의 지역 생산물도 부끄럽지 않지만 타국 물화 그냥 물건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타국의 문물이 타국의 물건들이 어울려지니 백학전이 장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나눠놓고 가면 우리나라 조산들도 부끄럽지 않지만은 타국 물건들 어울리니 백각전이 장하시고. 아, 지금 공간은 어디다? 백각전이다. 백각전은 그리고 어디 뭐 별표해가지고 의미가 나와 있다. 재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후루룩 내려가서 어떤 의미인지 좀 보고 가야 된다. 봤더니 정부가 관리하던 상점이래. 아, 지금 상점에 들어갔구나. 상점에 들어갔더니 백각전이니까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백각이니까 백화점 같은 거겠구나. 모든 온갖 물건들이 모여 있는 아주 큰 상점이었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는 거지. 거기가 정부가 관리하던 그런 큰 상점이었는데 거기가 이야 대단해. 장하다, 장하다. 장하다라는 거 뭐야? 플러스 크다, 거룩하다, 대단하다. 뭐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장하다거든요. 착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 되게 많이 쓰여. 알고 가십니다. 그러면 장하시고 요거는 뭐다? 아, 주관적인 정서다. 예찬하는 주관적 정서가 여기 나타났구나. 무엇을 예찬하고 있구나. 대상은 백각전의 물건들이구나. 백각전의 물건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구나. 우리나라 지역 토산물들이랑 외국의 물건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구나. 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7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오! 어디로 넘어갔다 이제? 여러분 백각전에서 생선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생선 가게구나. 앞에가 백화점이었다면 여기는 생선 가게구나라는 거, 공간이 이동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물건들을 소개하겠구나, 아, 생선들을 소개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구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뭐다? 감탄형 종결어미다. 선생님이 영상에서 항상 감탄형 종결어미로 대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조금 기억해 놓고 가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뭐노라.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가장 많이 나오는 감탄형 종결어미니까 좀 알고 가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종결 형태가 나왔는데 해석해봐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탄형 종결어미다. 자, 감탄형 종결어미는 뭐 때문에 중요해? 영탄법 또는 영탄적 어조 또는 영탄적 표현 다 괜찮아. 이걸 만들어내는 아이가 뭐야? 감탄형 종결어미야. 그래서 중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생선전에 이제 이동했어. 그랬더니 와, 여기엔 또 온갖 생선들이 다 있어. 와 하고 있는 거지. 감탄형 종결어미 썼으니까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준치, 고등어며 낙지소라, 오적어며 조개새우, 전어로다. 와, 이렇게 생선 종류들이 많았구나. 공간 어디다? 7패가 남대문 시장이래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어쨌거나 7패의 생선전인데 여기서 뭘 소개하고 있구나. 생선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표현법? 아, 나열하는 생선의 종류들을 나열하는 열거법 그리고 대구법. 어떻게 문장이 대구가 되고 있어? 민어석어, 도미준치, 구가 대응하고 석수어며 고등어며 구가 또 대응하고 여기 뒷문장들도 마찬가지다. 구가 짝짝짝 대응하면서 구조가 대단히 유사하게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아주 풍성한 먹거리들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내용 어렵지 않죠, 여러분? 중량 끝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길래 선생님이 네이버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이미지들을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미지들이 보면서 여러분 아 이런 것들 지금 소개하고 있구나 이 정도 감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도자전, 마로저제, 금은보패, 노였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또 쓰였고요. 자, 도자전 뭐 칼도자가 쓰여 있는 것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도자전 봐봐 여러분 앞에도 가게에 무슨 글씨 붙어 있었어요. 전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도 아 도자전 무슨 가게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로저제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도자전 마로저제는 그런데 우리 이거는 알아. 금은보패는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뭐 했어? 어떤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면 도자전 마루저제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긴 뭘 파는 곳이구나. 아, 금은 보배를 파는 곳이구나. 금은 보석, 폐물 같은 것들을 파는 곳이었겠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용잠, 그러면 금은보패의 종류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구조가 비슷하잖아. 용잠, 봉잠, 서복잠과 간화잠, 창포잠과 앞뒤비녀, 민죽절과 개골이 앉은 쪽비녀며 여기 요런 애들을 팔고 있는 곳이구나 정도로 보고 가시는 거야. 또 뒤에 또 나왔다. 은가락지, 옷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 금패호박, 가락지와 간 많은 순금지환. 여기까지. 와, 나열이야, 나열. 열거된 대상이. 그럼 좀 나눠서 보면 잠이 비녀 잠자인데 뭐 몰라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뭐다. 그냥 앞뒤 비녀 나왔으니까. 비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 효잖아. 효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훼손하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야. 머리가 아주 길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 머리를 칭칭 이렇게 돌려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위로 올려서 묶거나 이렇게 묶었던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 요런 비녀 요게 비녀죠. 그런 비녀로 이렇게 딱 꽂아놓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거된 대상들은 다 뭐다. 비녀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비녀의 종류들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인들이 꽂던 어떤 금은 보패 중에 하나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비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용잠이래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미지 찾아보면서 알았어. 그 다음 밀화지환, 요것도 의미가 나왔네. 보석의 일종인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라고 밑에서 소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락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 요거 뭐라 그래? 요거 손이야. 이거 그냥 손가락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은가락지, 옷가락지, 밀화지안,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 그랬으니까 반지구나. 반지 종류구나 정도로 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종류들을 또 소개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거는 요 정도인 거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금패호박, 가락지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느 가게에 있었을까? 요거를 분류해 놓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이 분류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야. 종류별로 나누어서 이 나누어진 종류들이 각각의 종류들이 어느 가게에서 팔리고 있었는지를 지금 소개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독해할 때는 여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19세기 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 거다 그랬잖아. 우리는 어느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 그래 요 가게에서 팔았던 건 요거야. 예를 들어 도자전 마루저제에서 민어를 팔았겠냐고. 민어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뭐야? 금은 폐물을 파는 가게니까 요런 애들 비녀라든지 반지라든지 요런 애들을 팔았고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요런 단어들은 어느 공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매칭을 분류의 매칭들을 잘 해놓고 갈 필요가 있는 본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분류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분류된 것들은 잘 나눠놓고 가셔야 독해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놀이개도 있었구나. 이거 다 뭐 금은 보석 폐물 이런 거에 하나니까 놀이개는 여러분 이런 것들 놀이개야. 놀이개를 볼짝 쉬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미라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꼰술, 분술, 가진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이렇게 사온 거예요. 이렇게 짝짝짝짝 끊어지는 거 확인하셨고요. 도는 이제 칼도자니까 요거 선생님이 요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고요. 놀이개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칼도 소개하고 있고 이거 다 공간은 어디다? 도자전 마루저제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놀이개도 이런 종류들이 있었고 그리고 칼도 이런 종류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여러분 매듭이 있었어. 요런 거 다 매듭이잖아. 매듭의 모양들이 되게 다양한 거 확인이 되시죠?
술이라는 건 요런 실 한 올 한 올을 말하는데 이거를 꼬아 놓기도 하고 풀어 놓기도 하고 매듭을 요렇게 묶어 놓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식들인 거지. 그런 것들이 칼에도 장식이 달려 있었고 놀이개에도 달려 있었고 칼은 왜 이런 게 그 칼을 잠깐만 칼은 이 주방에서 사용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기론 전쟁터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 왜 여기서 팔지? 금은, 보석, 폐물을 파는 곳에서 왜 이런 걸 팔지? 여러분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들이 뭐 품에 품고 다녔어? 은장도 같은 거 품에 품고 다녔잖아. 아, 그 여인들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칼들은 여기서 아마 팔았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이 칼은 어디 있었다? 어디 백각전에 있었다? 아니다. 어디 있었다? 토자전 마로저제에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간 정리해 놓고 열거된 대상, 놀이개, 장도의 종류들이었다. 그럼 열거가 첫 번째 비녀, 두 번째 반지, 세 번째 놀이개, 네 번째 장도. 이거 다 모두 도자전 마로저제에 있었던 물건들. 이렇게 됐죠. 변화하기 증량 없다. 변함이가 너무 막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똑같은 게 아니라 획일적인 게 아니라 모양이 서로 매듭도 다르고 꼰술, 푼술이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끝이 없어서 야 진짜 화려해 뭐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거잖아. 그래서 주관적 정서가 노출된 부분은 여기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실들과 주관적인 정서가 노출된 부분들은 좀 찾아서 나눠놓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한 거야. 번성하고 화려한 정도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여서 정말 놀랍다. 경탄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여기 변화하기 측량 없다. 이 부분이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여기까지 보면 시상 전개 방식이 뭐구나. 시선이 이동했어. 물건에서 물건으로. 대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잖아 여러분. 대상이 바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야. 다시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의 시선의 이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된다? 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얘기였고요. 공간의 이동도 나타났었죠? 공간의 이동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어디? 처음에 어디? 백각전. 두 번째 어디? 생선전. 세 번째 어디? 도자전 마로저제. 이렇게 공간이 이동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할 때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고 나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덧보태는 방식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공간 넘어가 봅시다. 광통교로 넘어가자. 청계천에 있었대요. 광통교가. 이 다리가. 근데 광통교 다리 아래에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어떤 가게냐면 그림을 파는 가게였어. 공간이 또 바뀌었어. 그지?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어떤 그림이었는지 우리 이제 구경해보자. 보기 좋은 병풍차의 백자도 요지연과 각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능 경직도며 한가한 소상팔경 산수도 기하다. 자,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좀 봅시다. 자세히 몰라도 돼.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뭐다 얘네들은 아 그림이구나 그림 가게 왔구나 지금 그게 어디 있었구나 광통교 아래 있었구나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중이니까 그림도 좀 가져오고 설명도 좀 집어넣었어요. 보세요. 보기 좋은 병풍차에 병풍차는 병풍을 꾸민 그림이나 글씨다. 이렇게 또 각주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려가서 뭐 봐라. 정보 찾아라. 그러면 그림 가게니까 이게 뭐다? 아, 병풍 꾸밀 그림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그림에 뭐가 있었다? 백자도라는 것도 있었고 요지연의 그림도 있었구나. 백자도는 여러분 선생님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그림이래. 아이들이 노는 그림인데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를 되게 선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노는 그림을 그려놓는 게 백자도였대요. 그런 걸 이제 병풍 뭔지 아시죠, 여러분? 뒤에다가 이렇게 뭐지? 가림막처럼 우리 파티션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꾸밈이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의 그림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요즘은 신선 그림인 거고 또 어떤 그림도 있었냐? 곽분양 이것도 역시
밑에 의미를 정리해 놨어. 그러면 또 내려가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야. 당나라, 중국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19세기에 한양에 그림 파는 가게에는 중국 사람을 소개하는, 중국 사람의 일화와 관련된 그림들, 이런 것들이 팔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지.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수인데 높은 공을 세우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으로 유명하대. 그러면 이런 그림들 왜 팔았을까? 이런 그림들은 사람들을 왜 사갔을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그 일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뒤에다가 딱 놓으면 자기도 이제 그런 복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곽분양의 행락도 막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그림이나 감낭그름, 금능, 경직도, 요건 또 뭐야? 농사 짓는 일, 누에치고 비단 짜는 일을 그린 풍속하였대. 이런 그림들. 또 한가한 소상팔경 중국의 소수와 상수 일대 8군데의 빼어난 경치라는데, 야, 이것도 중국이구나. 그 산수 그림이 참 기이하다. 이건 뭐야? 주관적 정서 노출됐구나. 그러면 여기 중국 한가한 소상 팔경까지가 객관적 뭐다? 객관적 관찰, 사실, 이것도 주관적 정서 드러내면서 끝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요 문장까지는 이렇게 봤고, 여기 문장에서 정리하자면 뭐가 있었구나. 어떤 그림들이 있었구나. 중국의 인물이나 중국의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팔려나가고 있었구나. 백자도나 요지형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또 공간이 안 바뀌었어. 계속 보는 거야. 다락벽에 개견사오, 장지문의 어약용문,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구. 또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봅시다. 횡축을 볼짝시면 구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하성주 하는 모양. 요 정도까지 보고 갑시다. 다락벽. 옛날에는 그 다락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복층 구조였던 거지. 다락벽에 뭘 붙였냐? 개견사호를 붙였대. 개견사호는 닭, 개, 사자, 호랑이 그림이래요. 뭐 선생님 찾아보니까 요런 그림이 민화로 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을 다락벽에 붙였던 거지. 또 장제문에는 어약용문이라는 건 관측에 오르길 기원해서 왜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 있잖아. 이런 잉어 그림이었대요. 아무튼 장제문에는 뭐 어약용문을 붙였구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매칭을 잘 해놓고 가라. 그 말씀 드립니다. 해학반도 십장생이라는 건 바다학 복숭아와 십장생이 불로장생 기원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오래 살길 바라는, 그래서 오래 사는 물건들이나 자연물들을 갖다 놓은 그런 십장생과 벽장문에는 뭘 붙였냐? 어떤 그림을? 매죽, 난국. 이거 뭐야? 사군자 그림이네. 사군자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매낭국죽.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알려줬던 거 뭐야? 지조, 절개의 상징물들이었잖아. 이런 그림들을 어디? 벽장문에다가 붙였었구나.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알려주는 정보,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물건들이 있고 관습들이 뭐가 있었는지. 관측에 오르기를 희망하면 잉어를 그림을 붙여놓고, 또 내가 우리 가문에 충절을 지키는 신하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 매죽난죽을 어떻게 사군자들을 벽장문에 걸어놓고, 또 다락벽에는 개견사오, 얘네들은 조금 강인한 아이들이잖아. 그리고 새벽에 이제 닭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내서 도적을 쫓기도 하고, 강하게 이제 집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어떤 개념으로 다락벽에 붙였던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었구나. 그리고 장수를 기원해서 이런 그림도 그렸었구나. 붙여놨구나. 그림을 참 많이 붙여놨었구나. 이 정도로 머릿속에 좀 잡고 가시면 되죠. 횡축은 가로축이에요. 가로거리형 그림이야. 근데 그걸 보니까 구운몽, 여러분 구운몽은 이건 소설의 제목이잖아. 조선을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구운몽 지금도 많이 읽죠. 네, 그런 구운몽 소설에 성진이가 이제 주인공, 남주였잖아. 남주인공이었는데 그 성진이가 팔손녀 여주인공들이었죠.
여주인공들을 희롱하며 같이 놀았다는 얘기지. 같이 놀면서 투화성주 그 앞부분에서 첫 만남 때 이 팔선녀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마술을 보여준 거지. 어떻게 해서 꽃을 탁 던져가지고 그걸 구슬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그 첫 만남 때 썸 타는 그 아주 예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뭐로 해놨구나. 그림으로 딱 바꿔놨었구나. 그림을 선생님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거리용 그림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19세기 때 소설 구운몽이 정말 유행했었는데 그 소설과의 아주 그 인상적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예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기도 했었구나. 당시 19세기 참 재밌다. 소설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도 사람들이 즐겼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죠. 자, 알려주는 정보 뭐예요? 그래서 당시 소설, 유행했던 소설에 인상적인 장면을 표현한 그림들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그림이다. 선생님이 지금 이미지 가져온 거 보니까. 그죠? 주나라, 중국이다. 강태공이 궁 80, 가난한 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80이 먹었어. 노옹으로. 늙은이 옹자죠. 늙은이가 돼서 사립을 숙여 쓰고 고등낚시 물에 넣고 때우기만 기다릴지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자, 뭔 얘기인지 정리되셨죠? 강태공이 어떻게 했어? 그때까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80 노인이 되어서 그때도 뭐 했어? 사립을 탁 뒤집어 쓰고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누가 짠 나타났어? 인재를 알아보는 선한 왕 주문왕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어지고 내가 저 사람을 쓰면 진짜 정치를 선정을 베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 그림으로 그려놔서 사람들이 그걸 사가고 있었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나라 상산사오 갈곤야복 도인 모양 내늘군이 바둑둘째 제세안민 경영이라 이렇게 끝났구나. 네, 한나라에는 또 이것도 중국.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중국 고사가 인용이 되네. 중국 고사를 그림으로 그려서도 즐기고 있었구나. 그 얘긴 거지. 한나라에 상산사오가 있었대. 역시 주석으로 돼서 의미를 정리해 줬으니까 보고 가시는 거야. 중국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살던 4명의 은사를 상산사오라고 불렀구나. 그 상산사오가 갈건야복 이렇게 막 이렇게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돌을 닦는 도인의 모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구나. 선생님 이 이미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이게 바둑판이야. 4명의 은사들이 모여서 맨날 뭐 했냐면 바둑 두고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제세한민 경영이라 바둑을 두면서 이 바둑 둘 때 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두면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뭐였냐? 결국은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들이 바둑을 둘 때 다 나오고 있었더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들을 바둑을 두면서 나눠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 고사에 있는데 그것들을 그림으로 또 그려놓고 있었구나. 라는 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공간은 광통교 아래 가게였어. 그림 가게였던 거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은둔자들과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참 선호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광통교 아래 그림 가게에 걸린 그림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 총 4군데에 나눠져서 이 그림의 종류들을 쫙 소개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본문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래가 장편, 풍물, 가사다라는 거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됐죠? 자, 이런 거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징, 동일한 구조의 반복, 소재의 나열, 운율감 느끼는 동일한 구조의 반복이라는 건 대구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대구법, 열거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거 이미 확인하셨고요. 특이사실적이었다, 객관적이었다, 그리고 여기로 끝나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가 덧붙이는 부분들 많았다라는 거. 사음보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끊어 읽으면서 잡으셨죠. 됐죠. 그래서 한양가라는 작품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뭐는 주의해야 돼? 분류해야 돼. 분류하고 각각의 공간에서 팔고 있던 물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을 좀 잘 시켜놓고 가시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 정보들에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은둔자들의 삶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 19세기에는 소설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정보들을 잘 확인하고 가시면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정보들과 매칭되어 있는 주관적 정서는 무엇이었는지 매칭을 잘 해놓고 가시면 되는 그런 본문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양가라는 작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